역할을 맡은 정재현입니다. 저희 27명의 연문이들이 약 3달 동안 반나절을 열심히 준비해온 정기 공연인 만큼 극장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다 쾌적한 관람 공연을 위한 안내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공연 중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게 되면 관객분들뿐만 아니라 무대 위 캐스트분들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극장의 특성상 조그마한 말소리도 크게 울릴 수 있어 양옆 사람들이 관람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후 관람 분위기를 해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일행과의 대화는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콜을 제외한 모든 공연에 대한 촬영은 금지됩니다. 공연 중 촬영으로 인한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부터 한 명의 배심원이 되어 소년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될 예정인데요. 그게 등장하는 어떤 배심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배심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한 소년의 목숨을 진 막중한 책임을 지시는 만큼 모든 증거들의 귀를 기울여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4 희망연극 문화부의 정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다면 모두 배심원실로 입장하시죠. 배심원 여러분께 본 재판관이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지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증언도 들었고 이 사건에 어떠한 법 해석이 가능한지도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임무는 사실을 허구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전 여러분의 정직하고 심오한 해안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결정이든 만장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유죄로 판결하면 재판관의 자비는 없을 것이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심원 진짜 오랜만이네 이거. 공부가 좋은 거 같은데? 기상청에 전화해보니까 민들이 물들었게 원나잇 합니다. 에어컨이라도 좀 설치해놔. 더워서 안 깨진다는데. 좋아요, 모두 계시네요. 저는 문 밖에 있을 테니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문까지 참가요? 그럼 잠그고 하지. 혹시 모르셨어? 딴 데는 왜 먹었지? 뭐 하시려고? 혹시 투표할 때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대단하네. 여기 이분은 부표로 보내야겠어. 저기요. 어땠어요? 엄청 흥미없던데요?
나 몇 번 나와봤는데 변호사 애들 많은 거 보면 진짜 신기하잖아요. 뭐가 뻔히 보이는데도 함부로 계속 말을 만들잖아요. 그게 직업이다. 그렇죠.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놈들은 그 싹수가 보였을 때 미리 따기도 좀 치고 가르쳐 놓는 게 돈도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시작하시죠. 그럼 얼른 시작하시죠. 다들 준비되신 것 같은데 빨리. 한 5분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한 분이 화장실 들어가 계셔가지고 번호 대화라면서요? 글쎄요, 그게 좋을까요? 정말 좋다. 어땠어요? 그래도 좀 나았어요. 이런 거 분명하잖아. 안 그래요? 살인 사건으로 떨어져서 운이 좋았지. 절도나 폭력 같은 거 긴장이다. 가만히 있어. 저게 쌍둥이 미국인가? 네. 평생 저 여의도 살면서 저길 한번 안 가봤네요. 이거 완전히 시간 낭비야. 이걸 저기 앉아서 3일 동안 듣고 있었잖아. 아니 그칼 말이에요. 아니 애들도 아니고 그 얘기 우리들한테 말이 돼요? 그러려니 해야지 뭐. 다 먹고 살자고 한 짓인데. 그렇지 뭐. 감기 걸렸어요? 여름감기가 지독하다더니. 잘 됐다 이거 선풍기까지 고정해. 제가 한번 볼까요? 고장이네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못 보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식 시황 확인하는 겁니다. 주식 관계 일하세요? 네, 중개라고 있어요. 저 문서 송달에서 하는 운영합니다. 그 배송 서비스 준비된 사람들 마누라 가지고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 직원이 37명입니다.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시작하죠.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야구장 티켓 끊어놨거든요. 하나 대 KT. 류현진 돌아가죠 류현진. 이번엔 기대해보면 안 한다니까. 타자 정신을 쏙 빼는 거지. 야구 안 보여? 여기 어떻게 앉을까요? 글쎄, 번호 순서대로 앉는 게 어떨까요? 2, 3, 4, 나 이렇게. 앉은데 앉지. 번호대로 하는 게 편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지 뭐 그럼. 혹시 몇 번이요? 1번이요.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저 검사 왔어요? 뭐라고요?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들 하나씩 논리적으로 쭉쭉 쌓아가잖아요. 좀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그런 식으로 못하지. 잘하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능력이 있잖아요. 자, 막 올라갑니다. 앉아주시겠어요? 창문 앞에 서 계신 분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세상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을 당한다네. 저 통계를 보면요. 통계는 무슨 통계야. 걔네들 때문이지. 아니, 그런 놈들을 그냥 막 잘하게 내버려 두잖아. 다 자업자득이야. 안 그래? 시작합니다. 저 롯데. 롯데! 아니 그 팀에 지금 비움에 운동장에 천막 치는 애들 빼고 쓸만한 놈이 누가 있습니까? 선생님 이제 시작합니다. 대형처럼 재밌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이제 시작할 텐데요. 뭐 특별히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토론을 먼저 하고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 투표를 먼저 한 다음에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어떤 방식으로? 보통 보면 일단 사람 투표를 하는 걸로 합니다. 합시다 그럼 누가 알아요? 다들 바로 집에 가게 될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1급 살인이니까 유죄로 나오면 피의자는 사형인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표합시다. 네,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만장일치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유죄 먼저 손 들어주세요. 그러지 뭐. 투표합시다. 그럼 이제 무죄 손 들어주세요. 한 손 계시네요. 11대 1로 유죄가 무죄. 그렇지. 항상 한 명이 있기 마련이지. 그래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대박. 이걸 당신 생각하는 봐요. 당신 정말 걔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앉아서는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놈 아주 무서운 살인자예요. 16살이죠? 그 나이면 이미 어른이죠. 그놈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4인치 깊이로 찔렀다고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난 첫날부터 알아봤는데.
여기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사건이에요. 검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증명했잖아. 뭐 내가 다 정리해드릴까? 아니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나? 아무것도요. 그냥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아니 여기 뭘도 얘기할 게 있어. 11명이 유죄라고 손들었고 당신 말고 남도 의심을 안 하는데. 아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그놈이라는 소리 믿는 건 아니죠? 그 얘기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안 믿을지도 모르죠. 왜 그럼 무죄라고 손들어요? 여기 11분이 유죄라고 손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손을 들면 걔를 사형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저한텐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그게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손을 이렇게 번쩍 대니까 쉬워 보였나? 걘 유죄예요. 당신이 100년을 말해도 내 생각은 없어요. 당신 생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 한 인간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5분만 이런 문제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만약 틀렸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가 틀렸다고 가정해보라고요? 아니 그럼 이 건물 전체가 내 머리통 위로 떨어져 내린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가정이 뭔들 못해? 네, 맞아요. 어떤 가정이든 가능하죠. 얼마나 걸렸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모두들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분 만에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1시간만 얘기합시다. 경기는 8시에 시작하죠? 진짜 만났고. 말씀하실 분?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저는 없어요. 난 1시간 할애할 용의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어제 우리 친구놈이 해준 얘긴데 글쎄 어떤 남자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얘기 거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럼 당신이 얘기해봐. 왜 사람이 이렇게 저만고 가만히 있어?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애는 평생을 맞으면서 자랐어요.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9살 때 엄마가 죽었죠. 아버지가 사기로 들어간 1년 반 동안 고아원에 살았고요. 흔히들 말하듯 출발선이 다른 애죠. 그렇게 18년을 살았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할 시간은 빚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심하다고 할진 모르지만 우린 빚진 거 없어요. 공정한 재판을 받았잖아. 안 그래요? 맞아요. 그 재판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재판을 받았다는 게 그런 애한텐 다행인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여기 다 어른들 아니요? 사실만 갖고 얘기해야지. 안 그래요? 참,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그놈이 어떤 애인지 뻔히 알면서 걔 하는 말 좀 믿어보자 어쩌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보세요. 나도 그런 데서 평생을 큰 사람이야. 단 한마디도 그놈들 말을 믿으면 안 돼. 아주 뼛속까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 말 들으니 당신이 아주 무식한 인간이라는 확신이 드는구만. 뭐야?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이 하는 일이야 뭐야? 당신이 뭔데 인간의 진실에 대해 함도학원을 하고 단정을 해? 아 여기 또 경건한 분이 계셨군요. 뭐예요? 손들 모으지 않고 이 사람이 한 말은 다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만합시다. 오늘이 일요일도 아니고 설주를 여기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이 필요하다면 벗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일하라고 모인 거니까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저번에 어디서 엇갈린 건지 짚어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뭘 그렇게 불리는 걸까? 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마친 광고예요. 즐거움을 부르는 마법 주문. 고래라쇼. 마법 같은 달콤함이 입안 가득 톡톡. 칠크 초코 매직 퍼핀볼 너도 먹어볼래? 제가 쓴 카피죠. 많이 팔겠네요. 그런 건 좀 나중에. 미안합니다. 낙서하는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생각이 명료해지거든요. 진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시죠? 여기 결국 날 때까지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거. 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맞다면 여기 이분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1, 2분씩 이분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대신한 번호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는 제대로 입도 안 열고 말했으니까 헌법에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나도 당연히 알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내 말은 피고가 유죄라는 겁니다. 왜냐면 뭐냐, 목격자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이 사실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바로 위 새들어 사는 노인 기억하시죠? 밤 12시 10분에 위층에서 여성이 오가는 걸 들었고 싸움나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자 피고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고 하면서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노인이 현관으로 달려와서 보니까 글쎄 피고가 막 계단으로 뛰어 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와서 가슴에 칼이 꽂혀 있는 아버지를 내보냈다. 이거지. 그리고 구검결과 사망 시간은 자정 무렵이라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엄연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걘 유죄예요. 근데 나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짝이 없어요. 이제 일할 여섯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 난 확실합니다. 걔가 한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냥 살인사건이 있었던 시각에 영화관에 있었다고 했지만 나온 자는 시간만에 제목도 누가 나왔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걔가 극장에 갔다는 걸 본 사람이 없죠. 맞아요. 다들 들었죠? 당신이 맞아. 아, 그리고 그 여자 있잖아, 길 건너편에. 그 여자 증언도 못 믿겠다면 뭐는 믿어? 그렇죠. 그 여자는 살인 장면을 직접 봤으니까 순서대로 가능합시다. 그래요, 순서대로. 여가 한마디만 합시다. 이 여자라 그러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꼭대기층이 얼마나 더운 줄 알아요? 아무튼 그래서 창문을 봤는데 이게 지 애비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지. 그때가 딱 12시 10분이라고 했고 모든 게 딱 들어갔잖아. 보세요. 이 아줌마 그 애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이야. 그 아줌마네 집 창문에서 철길 건너가 바로 걔네 집 창문이고 걔가 죽이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맹세하잖아.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창문을 통해서 건너편 창문을 본 거죠? 그래요. 그리고 승객은 하나도 없이 시내 쪽으로 회송하던 중이었지. 불이 꺼져 있었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법정에서 증명했잖아. 그 시각에 불 끄고 지나가면 이쪽에서 저쪽 창문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증명했다고.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래요. 그의 말은 절대 안 믿으시죠? 왜 그 여자분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는 거죠? 그 여자분도 아까 말씀하신 뼛속까지 거짓말쟁이 족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었나요? 당신 지금 내 말 꼬투리 잡는 거야? 당신이 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뭔데 나한테 감히? 앉아요. 뭐 그거 하지 말아주니까. 진정 좀 하세요. 통화적으로 하셔야지. 선생님 말씀하실 자르죠? 아, 저 통과합니다. 그것도 선생님 권리니까. 그럼 다음 분은? 몰라요. 나 재판 초반에 확신이 들었어요. 범행 동기라고 하나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동기가 없으면 왜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해지는 게 한 7시인가부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속 싸웠다고 했잖아요. 8시부터라고 했죠. 맞아 8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 들었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들 두 번 후려치는 소리 들었고 내가 화나서 집을 뛰쳐나가는 걸 본 거죠. 근데 그게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뭘 직접적으로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증명한다고 했습니까? 그 싸움이 살인 동기가 된 거라고 말하셨는데 검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전 그게 그렇게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애는 수없이 맞고 자랐어요. 그 정도 폭력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기 두대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딸기 두대를 매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한계점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더 말씀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 분은? 말? 뭐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얘기하자면 끝이 없이 걔는 그거 조져봐요. 별이 5개라잖아요. 10살 때 선생한테 돌을 던져서 소년 법정에 섰다가 14살 때 소년원을 그 뒤로 자동차 절도에 강도에 칼 들고 설치다가 경찰한테 2번이나 체포당했고 친구들 중에 칼 쓰는 게 걔가 제일 빨랐다면서요.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어요. 주먹으로. 나라도 주먹으로 제일 질렀네. 바로 그런 부타가 살인동이라고 보시진 않는 겁니까?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에 분노심을 키웠을 수는 있겠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걸 삐따요 화내고 혁기심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 요즘 애들 말버릇 들었어요? 나 때는 그 아버지한테 대답할 때 네라고도 못했어. 네 아버지 그랬지. 요새는 어떤 줄 알아요? 아버지들이 요새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 애들 있어요? 아니요? 난 머슴이 하나 20살이에요. 정말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9살 때 그놈이 친구하고 싸우기가 무서워 도망을 가더란 말이야. 내가 봤지? 내가 그때 창피해가지고 목끝까지 신물이 올라오더라고. 쫓아가서 딱 붙잡아 세워두고 말했지. 이 아버지한테 남자가 뭔지 배울래? 하면 여기 내 손으로 줬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사나이 만들어놨지. 걔가 16살 때 나하고 크게 싸우는데 얼굴에 그냥 막 주먹을 갈기더구만. 키가 엄청 커. 이만해. 근데요 2년간 얼굴 한번 봤습니다. 사고 빠졌다. 아주 그냥 여기 말뚝을 박아놓고 갔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초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내가 뭐 어디 안 좋은 동네에서 나쁜 것만 먹었다고 칩시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린 여기 살인사건의 피고로 나온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러 모인 거지 왜 걔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걔는 빈민굴에서 컸어요. 빈민굴은 범죄 원상이에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죠? 그런 데서 사는 애들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군입니다. 거영씨 말씀 한번 조리 있게 하시네. 그런 데서 기어나온 애들은 일단 쓰레기라고 봐야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빈민굴에서 자랐어요. 일주일에 6일은 빈민병원 쓰레기통에서 잤습니다. 아니 저 사람 쓰레기가 가득한 달걀함 밑에서 놀았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냄새가 날 겁니다.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정상적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는 거니까.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면 뭡니까? 거기 봐요. 당신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어요. 말싸움은 하지 맙시다.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오신 거니까. 선생님 말씀하실 차례죠? 전 아닌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절 납득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정한 줄 알았는데. 맞아요. 깜빡했네요. 아니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이 사람 때문에 여기 다 붙잡혀 있는 거 아니야? 뭐라는지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일단 끝까지 방법으로 가보고 다음에 뭐 애들처럼 그래? 애들 몰라요. 애들 몰라? 애들 같다고. 다들 질서 있게 나가는 게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선생님이 하실래요? 가요. 여기 앉아요. 선생님 책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러네. 아 진정해 아니 이 사람아. 진정이라 말아 그런 말 마시고요. 와서 앉으세요. 이게 뭐 부수적인 하는 게 되게 시금주먹기처럼 보이나 본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뭐라고 그랬나? 잘 우습게 보입니까? 진정하세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쪽이 해보실래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아무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당신만한 사람 없어요. 고잉. 아 차례 다음 누구 차례 그래서. 그럼 저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세요. 예, 저한테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재판을 보면 그 애는 유죄로 생각됩니다. 무죄인지도 모르죠. 저도 3일 동안 꼬박 앉아서 증거가 탄탄하게 구성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긍을 해봤지만 전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변호사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요.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요? 보세요. 변호사들이 질문을 안 할 때는 자기들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해봤자 득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멍청한 변호사일 수도 있겠죠. 쭉 제 입장에 생각해봤어요. 아마 저 같으면 다른 변호사를 부르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그 피고석에 있었더라면 제 변호사가 검사 쪽 증인들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거나 적어도 노력은 해주길 바랬겠죠. 생각해보세요.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 증인이 딱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사람 죽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와 보니까 애가 도망쳐 내려왔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주였던 기소 아니었습니까? 그 두 사람이 틀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는데 그럼 위증을 했단 말인가요? 그분들도 인간일 뿐이죠. 인간의 실수합니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계속 인간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혀 불가능해요? 아니 이게 뭐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단정 지을 수야 없긴 하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우울증을 갖고 얘기해 봅시다. 그 아버지 가슴에 꽂혀 있던 그 접이식칼, 그거 어쩔 건데요? 저기요, 아직 말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해야죠.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가만히 제 얘기 좀 들어주시죠. 좋아요. 그 칼, 그 녀석이 살인 나던 날 밤에 샀다고 시인한 그거 어떡할 건데요? 좋아요. 그 얘기 해보죠. 여기 갖다 놓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봐도 되겠죠? 그걸 뭐 하나 또 봅니까? 당신이 칼 얘기 했잖아요. 배심원은 법정에 제시된 물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칼을 볼 경이 상당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팬 아버지한테 몇 대가 더 터지고 살인이 일어나던 밤 8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얻어 터지고가 아니라 몇 대 맞고라고 그랬습니다. 얻어 터진 거랑 몇 대 맞은 거는 느낌이 다른 말입니다. 좋아요. 몇 대 맞고 나서. 둘, 동네는 자파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접이식칼. 고마워요. 셋, 이 접이식칼이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란 겁니다. 손잡이에 매우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넷, 자파상 주인이 그 칼을 알아봤고 자기네 물건 중에 그런 종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소녀는 식당 앞에서 8시 45분쯤에 친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여기까지 다 왔죠?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야, 이번 얘기 좀 잘 들어보죠. 사건에 대해 잘 알고 하신 말씀이네. 친구들과 1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9시 45분쯤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그 접시칼을 봤고요. 법정에서 걔네들이 모두 그때 본 칼이 범행에 사용된 칼인 걸 확인했습니다. 7. 소녀는 10시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녀와 검사가 얘기한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자기가 11시 반까지 집에 있다가 그 밤새도록 틀어주는 심야 영화를 갔다고 합니다. 3시 15분쯤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 있었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했다. 자, 그럼 그 접이식칼은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소년이 아주 깜찍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소년이 말하길 자기가 극장에 가 있는 11시 30분부터 3시 15분 사이에 자기 호주머니에 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왔고 그 후 다시 보지 못했다. 제 생각으로 그날 있었던 일은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극장에 가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아파트 주민 누구도 걔가 11시 30분에 집에서 나오는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극장 직원 누구도 걔를 알아보지 못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은 걔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다시 다투게 됐고 12시 10분쯤 아버지를 찌르고 달아난 겁니다. 달아나기 전에 침울을 지우는 것도 있지 않았죠. 무서워 주신 칼입니다. 혹시 근데 칼은 왜 다시 보시는 걸까요? 그건 경비가 할 것 아니지 않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높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관계자들이 이게 모두 그 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게 그의 호주머니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길에서 누가 죽어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를 재미삼아 죽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난 소년이 그 칼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 비슷한 칼로 소년의 아버지를 죽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이거 좀 잘 보세요. 난 이렇게 생긴 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칼을 걔한테 판 그 주인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그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우리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어디서 난 칼입니까? 어제 생각하면서 몇 시간 동안 걷다가 저도 모르게 소년의 동네까지 가게 됐어요. 이 칼
칼은 그 소년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자연 철물점에 산 거고요. 12,000원 들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자꾸 함정을 파놓고 얘기하는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고 쳐요. 저 칼이 10자루쯤 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요? 유일한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당신이 비슷한 칼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게 뭐 역사책을 뒤집을 만한 뭐 세계의 발견으로 되는 겁니까? 여전히 아주 믿기 힘든 우연이네요. 다른 사람이 우연히 똑같은 칼을 사서 아버지를 찔렀다는 제 거. 말이 그 말입니다. 확률이 100만 분의 1은 될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명되기 힘들어요. 일단 앉으실까요? 저 이렇게 서서 얘기하시면. 뭐가 흥미로워요? 그게 뭐 증거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흥미롭다고. 이봐요. 걔가 그 칼을 처음에 왜 샀다고 했습니까? 걔는 내가 알아요. 걔는 그 칼을 친구 선물로 주려고 했어. 다음날 친구한테 주려고 했다. 왜? 지가 그 친구 칼을 길에 떨어뜨려 깨먹었으니까. 그렇게 말했죠. 그거 믿어요? 친구 칼을 부러뜨린 건 맞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나와서 그 애가 자기 칼을 깨먹었다고 그렇게 증언했어요. 맞아요. 그게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죠? 그 3주 전인가? 좋아요. 그럼 왜 우리 경우 바른 청년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은 후 고작 반 시간 만에 저 칼을 사서 고작 3시간 반 만에 경찰이 와서 이 칼을 뺏어가기 전 아버지 가슴에 찔러놨을까? 에이, 분명히 친구 주려고 산 건데 잠깐 한번 써본 거겠지. 공원을 여쭙겠습니다. 사실 법정에서부터 묻고 싶었던 건데 만약 소년이 이 칼 아버지가 사용하려고 샀다면 왜 범행 몇 시간 전에 친구 3명에게 이 칼을 보여줬을까요? 이봐요. 그건 전부 다 말이에요, 말. 걔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걸 알잖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걔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별 바보 같은 소리 다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저씨는요? 제 답변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신할 수 없지만 뭘 확신할 수 없어요. 이미 증거가 다. 아니 잠깐만. 당신이 뭐야? 당신이 걔 변호사야 뭐야? 아, 뭔데 우리를 신문해요? 그런 게 배심원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봐요. 지금 여기 11명은 여전히 걔를 유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암만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 못 바꿔요. 계속 그렇게 고집 피울 거면 이 배심원단 포기 선언하자고요. 걔는 다시 재판 받을 거고 보상마다 이제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겁니까? 여기서 밤새요? 단 하룻밤이에요. 소년 하나가 죽어요. 할머니 어차피 여기 모두 가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런 농담하는 게 아니죠. 아니 나 원참 그 칼이 뭐 어쨌다고. 누군가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잖아. 뭐가 더 필요해? 나 참 답답해서 그만하고 집에 좀 갑시다 좀. 아니요, 그 칼이 검사한테 매우 중요한 물증이었습니다. 오전 하루를 내내 그걸로 보냈잖아요. 아니 그런 새끼 검사가 뭘 알아? 제 생각에는 증인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지역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건 지체만 되니까. 어떠세요? 예.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 하나 하죠. 다시 한번 투표합시다. 이번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여전히 11분이 유죄로 생각하신다면 저 혼자만의 생각을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판사에게 가서 유죄 판결을 정합시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기 앉아서 그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어떠세요?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시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갑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면 이것도 올려주세요. 다 쓰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뻔하지 뭐. 문제가 나오겠어. 여기서. 다 쓰셨으면 야 이거 뭐 보나마나 만장일치 의제인데 중간에 집에 갑니다. 가도 되나요? 형씨. 양수하신다네. 야구 좋아하시네. 꼬마자요. 그 자동차 발표하겠습니다. 아, 맞아. 유죄, 야, 이득이 하잖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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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나와서 발다리 모랑 이렇게 좀 있을 때 유죄, 이런 짓들은 이미지가 좋아서 치고 유죄, 유죄, 무죄. 예? 무죄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하고 계시네. 내 집에서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지 바로 알겠구만. 이봐요. 당신 처음엔 유죄라고 해놓고 누가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어린애이긴 하니까 이제 마음 바뀐 겁니까? 자, 가슴 찢어진 얘기 나왔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정치하고 성금을 거둬요, 성금을! 아니 저기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어딨어? 지금 뭔데? 지금 뭐야 대체? 맞습니다. 진정하세요. 아니 지금 저 인간 하는 거 봤어요? 일단 앉아요.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흥분하지 않게 생겼어? 죄 지은 놈 죄값밖에 안 보였더니 누가 동화 같은 얘기하니까 그걸 넉넉히 두고 앉아있어요. 이해하세요. 뭘 얘기해 뭘? 지금 살인자들이 대낮에 돌아다니기 마주하는 거야 지금? 저 칼 다시 쥐어주고 다시 마음대로 하라 그러든가. 음성을 좀 낮추세요. 너무 건설적인 말씀 없으니까.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나라에선 누구든 자기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고 소수의 의견도 아니. 저기요! 하는 얘기나 마저 합시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아니고 나예요. 왜 그랬는지 말을 드릴까? 아니 이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졌는데.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내 생각을 얘기해야겠어요. 들을 필요가 있나? 이거 좀 들어요. 고마워요. 이분은 지금 혼자서 우리 생각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애가 무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유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 뿐이죠.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혼자 버틴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길 바랬을 거고 그래서 내가 나선 겁니다. 난 이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소녀는 유죄일지 모르겠으나 난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여기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법이 어차피 기다고 있을 사람입니다. 말씀들 끝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요,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그 한 분이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다려야죠. 여기서 꽉 막힌 것 같은데요. 그 노인이 그러시는 줄 몰랐어요. 좋은 생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 광고계에서 말이죠. 제가 광고회사에 근무한다고. 그쪽에는 괴짜들이 많은데요. 자기 의견을 내는 희한한 분이 있어요. 상상이 가지고. 그 직종에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쵸? 좋습니다. 시계 제작입니다. 여전히 선생님께 아우라가 느껴지네요. 역시 최고의 시계 기술자셨군요. 아무튼요. 회사에서 회의하다가 이런 순간이 오면 걔네들이 꼭 나서서 의견을 내는데 죽여요. 처음에 들으면 꼭 헛소리 같거든요. 그거 전봇대에 매달아놓고 누가 관심 있어 하는지 보자고. 어떤 애는 버스에 실어놨다가 어디서 내려주는지 봅시다. 이게 뭐 신입이 방구석에서 할 만한 소린가 어이가 없죠. 근데 이게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이봐요. 아까는 좀 흥분했어요. 그 말이 가끔 탐나올 때 있잖아요. 제가 고생이 고친 건 없었는데 마셔. 영업하시는 분 맞죠? 아니요, 지금은 무직이에요. 아, 우리가 물건 팔 때 단기간에 시장을 접수하는 스타일이 있고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선생은 두 번째 방법에 도사야 도사. 다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실은 점주들 데려다 씻어주는 거죠. 작년에 맥주 팔아서 7천 벌었어요. 7천. 맥주 두고 얼마입니까? 그거 팔아서 그 정도면 나도 대단한 거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미? 걘 유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갑시다. 목 쉬기 전에. 5시나 야구장 5시나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지. 1,000원이나 다를 게 없지. 수고해요. 다들 성격이 대단하셔. 뭐 누구나 그렇죠. 그 아들성 얘기하던 사람, 그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봤어요? 네. 정말 살인적인 범이네요. 당신 생각엔 아무래도 여기 더 있어야 할 것 같죠? 모르겠네요. 걔가 유죄인 건 확실해요.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사실 벌써 끝났어야 됐어요. 뭐 나야 상관없지만 잘 안 될 거예요.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선생을 잘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크게 뭐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당신이 저 피구석에 있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전 가정 같은 건 잘 해보지 않아서요. 전 그냥 노동자예요. 그런 건 우리 사정소관이지. 그래도 한번 해보죠. 만약 당신 생각대로 다 설득됐는데 걔가 진짜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라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말씀하실 분.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것.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녀는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패고 맞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만일 걔가 안 했다면 누가 했다는 건가요? 누가? 왜? 그게 제 질문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우린 이 사건에 기소된 저 소년이 아무런 의심할 바 없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자의 살인 동기에 관한 것은 우리의 소관 바뀝니다. 경찰 소관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살인 동기가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과연 다른 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여기 이분이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누군가 그를 죽였다. 만일 그게 소년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그랬을까? 정답? 문동주? 무공동주 아시는구나. 하나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당신이 하나 좋아하신다며. 그래서 내가 한번 저 농담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 얘기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제 분위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말씀하시죠. 당신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그를 죽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결국 모범 시민 아니었죠. 그 소년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걔 아버지에 대해서 쭉 요약했잖아요. 감옥에도 한번 다녀왔고 당구장에 가 살면서도 그렇게 지기만 한 사람도 드물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술집에 서거 한 날을 보냈고 술에 취해 주먹 싸움에도 여러 차례 연루됐었죠. 보통 그게 다 여자 문제였고요. 거칠고 포악하고 제 성질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재수자 중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막번 업자한테, 그가 폭력을 가했던 어떤 사람, 또는 그가 관계했던 여자에게도 살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렸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나 세상에 야 별 개똥 같은 소리 다 들어보네. 이봐, 우리도 그 애비란 작자가 뭐 그냥 머저리 같이 살았다는 건 다 알지만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렇게 단정하진 않습니다. 어떤 용의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질문이었고 제 대답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저분이 이분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죄다 변호사야. 당신 형 이 질문에 대답해봐요. 그 아래 칭찬한 노인이 손님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자마자 몸이 마룻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노인이 걔가 도망가는 걸 직접 봤어.
당신한테 그게 무슨 소리를 줍니까? 천장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소리를 들었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위치에도 똑같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더럽게 뜨거운 여름밤이었다고요. 어쨌든 소린 다른 층에서 들려왔고 목소리 그것도 악쓰 음성을 분간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거는 검사가 법정에서 증명했었잖아요. 그눈 가리고 5개 목소리 중에서 정확히 제 목소리를 가려놨어요. 그거야말로 그 지역 검사가 우리를 농락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노인은 그 소년의 목소리를 잘 알아요. 그 아파트에 산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르죠. 만약 아래층에서 정확히 음성을 분간해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면 잠깐 그 노인이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년 생각이 났고 그 소년을 생각하면 그 소리가 소년의 목소리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하기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 늙은이는 걔 아버지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 15초 후에 걔가 도망가는 걸 봤어요. 걔를 직접 봤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 여자를 지나갔대요. 그 여자는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충분치 않아요. 들었어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지. 여자는 지나가는 전철 창문을 통해서 살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전철은 총 6칸이었고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죠. 여자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부정한다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나 좀 봅시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계속 생각해보죠. 제가 합니다. 혹시 고가철도가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 제가 뭐야? 뭐냐고? 장난합니까? 뭐 이 새끼야? 참으세요. 진정하세요. 지가 어린 놈이 진짜. 지가 도대체 뭐야? 별 미친놈이라고 그랬네 내가. 괜찮아, 잊어버려. 어차피 이런 놈은 상대해주면 좋아해. 지금 장난하세요. 언제부터 지가 이게 반장이야 뭐야? 끝났으니까 다시 자리에 끝나긴 뭐가 끝나요? 사과를 해야지. 당신은 욕했잖아요. 둘 다 똑같으니까 저분 얘기나 마저 들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고가전철이 보통 속도로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뭐 하냐고. 얼마나 걸릴까요? 난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요. 한 10에서 12초?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저도 대략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요? 저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걸 알아서 뭐 하냐고. 어때요? 대략 10초쯤. 좋아요 10초. 그래서요. 그러니까 고가전철 6량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 그 집 창문에서 손을 뻗으면 바로 고가철로가 닿을 정도니까 그 지점을 바로 살인이 목격된 지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맞죠? 맞습니다. 누구 고가철로 옆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전에 고가철로가 훤히 내다보이는 집을 칠했어요. 난 페인트 칠 전문인데 그 집에서 살인한 일했거든요. 어땠습니까? 뭐가요? 소음이요. 우린 별의별 악조건 속에서도 다 일하는데요. 그 정도는 차릴만해요. 전 고가철로 옆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요. 창문을 열어놨을 때 전철이 지나가면 소음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다 잊어버리죠. 그래. 당신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서 요점을 말해봐요. 네. 자, 두 사람의 증언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첫째, 아래층 사는 노인은 수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말하자마자 쿵 하는 소리 들었다고 했어요. 맞죠? 1초 후에. 맞습니다. 둘째,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말하길 창문 너머로 전철이 지나가는데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살인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맞죠? 마지막 2칸.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요점을 말하라고요. 요점을. 내 말이 너무 많어. 네. 우린 모두 고가전철이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린다고 동의했어요. 만약 마지막 2칸이 지나갈 때 그 쿵 소리 들었다면 그 쿵 소리는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을 겁니다. 아울러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하고 1초 후에 그 소리가 들렸다면 그 목소리 또한 전철이 지나가는 동안 들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노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그걸 어떻게 왜 못 들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걔가 소리 질렀다고 했잖아. 그럼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왜 못 들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 소음 속에서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분간합니까?
당신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진다고 누군들 그렇게 정확할 수 있겠어? 제 생각에 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증언은 그 정도 정확성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소음. 아니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다. 아니 당신 미쳤어? 그 노인이 뭐 때문에 뭘 얻을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아마도 관심이겠죠.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 손을 놓으시나요? 아예 그 신문에 연재하지 그러세요. 사진관씩 중단해. 저기요, 말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요? 노인한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존경할 줄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그따위로 짓거려 보세요.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셔도 됩니다. 왜 그 노인이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난 재판 중에 그 노인을 아주 면밀히 지켜봤어요. 봤는진 모르겠지만 손에땀이 다 트여져 있었죠. 재판장에 나오면서 그래도 그 옷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 떨어진 양복 한 벌밖에 없는 늙은이가 천천히 증언대로 올라갔어요. 왼쪽 발을 저르면서 창피해서 감추려고 애를 썼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가장 그 노인에 대해 잘 알 거라고 봐요. 자기 이름이 단 한 번도 신문 구석에조차 나온 적 없는 아주 조용하고 겁 많고 보잘것없는 늙은이. 75회를 살면서도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기 의견이 반영되길 원해요.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슬며시 사라진다는 건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럼 그 노인네가 지금 관심 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노인은 분명 자기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소년을 봤다고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린 내 생전 처음 듣네. 어찌 그리 잘 지어내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사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실 입각해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그 사실이란 게 그걸 제시하는 사람의 개인적 감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지는 모르죠. 저 복행이 되실 듯. 나안해 주셔. 난 뭐 어떤 말을 해도 좋지만 도무지 어떻게 걔를 무죄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노인이 소년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건 이미 증명했지만 아, 뭔 소리야? 언제 증명했어?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들 일상에서 그런 말은 얼마든지 사용해요. 수백 번은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우리들 일상에서 이런 말은 매일같이 사용하지만 정말 죽이겠다는 뜻은 아니죠. 이봐요. 지금 또 무슨 괴면을 늘어놓는 겁니까? 걔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창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소리치는 놈은 분명히 그런 의사가 있는 거야.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팀플하는데 같이 팀플하는 애가 지 할 일을 좀 안 보내줘서 내가 조금 뭐라고 했더니 나. 왜 봐요? 저 친구는 지금 실제가 아닌 걸 믿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그놈이 죽일 거라고 했고 죽였다고요. 정말 그 소년이 당신 생각대로 말한 거라며 온 동네가 다 듣게 그런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걔는 그보단 영리합니다. 뭐가 또 연기해? 그놈이? 무식한 동네 양아치가. 존댓말도 제대로 못 배운 게? 선생님도 시절과 반말이시잖아요. 저 무죄로 받겠습니다. 농담이시겠지? 말 안 됩니다. 무죄요? 예. 무죄 3 유죄 우죄입니다. 그 말씀 하나 남겨놓고 지금 돌아가실 거 아니면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왜요? 저 사람이 만든 스토리 때문에? 저분은 함정소설을 한 달에 한 번씩 쓸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길로 갔으면 떼도 모르실 사람이라고. 아니 지금 사실을 안 듣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걔가 지 애비를 죽였다는데 걔 변호사조차도 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걔 변호사도
봤잖아요. 걔 사형해야 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됐는데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이 자백을 하더군요. 가끔씩 당신이 진실로 믿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잖아. 당신한테 물어봤어? 이거야. 걔 변호사 있었지. 그 사람이 걔 변호를 맡아서 했어. 당신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이 할 말이 더 많아? 그 변호사는 법정 변호사였죠. 그래서요. 많은 것을 의미하죠. 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돈도 보람도 이길 확률도 젊은 변호사가 바랬을 확률은 절대 아니죠.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튼튼한 방패로서 좋은 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변호사는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질 못하지 누가 믿어줘요? 하늘에서 신이라도 내려온다 보니까. 벌써 몇 시입니까? 집에 갑시다 좀. 실례합니다만 제가 이분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봤는데요. 제 생각엔 일리 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판에 제시된 사안으로만 봤을 땐 유죄로 보였는데 다시 깊게 생각해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 소년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아버지 가슴을 찌르고 달아났죠. 이게 12시 10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에 공고됐습니까? 3시경에 집에 돌아와 복도에 있던 형사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정말 걔가 아버지를 죽였다면 왜 3시간 후에 돌아왔을까요? 체포될 가능성이 농후한 시점인데 말이죠. 잡힐까봐 두렵지 않았을까요? 누가요? 걔는 그 칼을 뽑아서 처리하려고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칼을 꽂아두는 건 보기에도 좋진 않지. 그럼 가족 일인데. 소년은 그 칼이 자기 거란 걸 주위 몇 명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오기 전에 수거해야 했던 겁니다. 그 칼이 단서가 될 것을 염려했다면 왜 처음엔 두고 왔을까요? 처음엔 당황해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칼을 그대로 두고 왔다는 걸 생각해낸 거죠. 그렇다면 당황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칼에 남겨진 지문을 지우고 도주할 정도로 침착했는데 언제 그 당황이 시작됐고 언제 끝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세요. 자꾸 지역적인 문제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걔는 그 칼을 뽑아서 처리하려고 돌아왔다니까요. 3시간 후에? 그래요. 3시간 후에. 내가 그 소년이라면 아버지를 죽이고 3시간 후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멀리 달아났을 겁니다. 칼을 두고 왔던 두고 오지 않았던가. 근데 당신 아까 유죄로 손들었잖아. 어느 편이에요 당신? 한쪽 편을 계속 고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전 질문할 뿐입니다.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 제가 만약 그 소년이었다면 난 그 칼을 가지러 다시 갔을 겁니다. 왜냐면 걔는 아무도 자기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시체도 발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정 무렵이었잖아요. 다음날 아침까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마저 말씀드리자면 건너편 여자가 살인 장면을 목격한 후에 그러니까 전철이 지나간 후죠.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잠시 후에 경찰에 연락했어요. 그렇다면 소년은 분명히 비명소리를 들었을 테고 누군가 뭘 봤을 거란 생각을 했을 테죠. 정말 걔가 살해를 했다면 다시 돌아왔을 리가 없잖아요. 두 가지요. 하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 있어요. 뭐 아마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죠. 둘,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자기가 벌인 일하고 연결짓지 못했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지역은 비명 같은 건 수시로 들리는 곳이니까. 벌써 대답이 좀 됐습니까? 그렇지. 설령 걔가 아버지를 찌르고 여자의 비명소리를 못 듣고 당황한 상태에서 도망치고 몇 시간 후에 진정하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칼을 되찾으러 왔다고 치더라도요. 만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는 제 생각에 걔가 살해 현장에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라니. 당신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그 늙은이가 걔가 도망치는 걸 봤잖아. 이 사람 지금 사실 호도하고 있다고 호도. 이봐요. 그 노인네가 걔가 12시 10분에 도망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다고 말했습니다. 봤다고 말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이 사람들. 그러면 건너편 여자는 걔가 아버지를 찌르는 걸 봤다고 했습니까? 못 봤다고 했습니까? 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입에서 나온 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어? 여긴다 엿장수들만 만나?
증인들이 증언 때문에 왜 나오는데 운동사만 나오나? 여기 지금 사실들이 온통 뒤엉키고 엉망진창이 됐잖아. 증인들 아무 이유 없이 다 의심하고 이런 경우가 어딨나? 증인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소리는 좀 난 소리 좀 질러야겠어. 왜? 이 친구들이 지금 말꼬리를 붙잡고 이리 물고 늘어지고 저리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 비명을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 그런 거 아주 지역적인 문제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 다 배심원장님, 다시 한번 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네, 투표창 있으니까 다들 앉아주시죠. 저를 위해서 투표합니다. 저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내 살아생전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버린 일은 또 없었습니다. 얼마 안 걸리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여전히 같네요. 3분 무죄, 9분 유죄.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할 겁니까?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여기서 써들어 볼까요? 뭐 어떡할 거냐고요? 실례합니다. 저 무죄로 바꾸겠습니다. 와, 박수! 지금 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단체로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야 뭐야? 걘 유죄예요. 그 사실에 집중을 해보란 말입니다. 꼴잘 돌아간다. 한 8대4 유죄 의세입니다. 그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불쌍한 건 내가 100번 저만 1000번도 더 이해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왜 바꾼 거예요? 내 결정을 당신한테 납득시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의심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의심의 여지. 그런 건 전부 다 말일 뿐이에요. 잘 봐요. 당신이 무죄라고 편들어준 놈이 이 칼로 지혜비 카슬리 찍었다고요. 이것 좀 잘 봐요. 의심의 여지란 말이 나오나. 그 칼이 아니라 다른 칼이지. 대단들 하십니다. 이거 지금 미친 짓이야. 아니 당신 아까부터 지금 막 여기서 이상한 얘기들을 허공에서 막 뽑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었으면 좋겠어? 막 뽑아내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었으면 좋겠어? 그 늙은이가 뛰어가서 봤대잖아요. 걔가 지 애비를 죽이고 15초 후에 도망가는 걸. 이게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한 얘기다? 당신 그게 지금 말이 돼요? 잠깐만요. 너희는 현관으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나 하나 봤다고 했어요? 뭐가 달라요? 거기까지 봤을 때 달려갔다고 했어요. 내가 그건 분명히 들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노인이 말하기에 거실에서 현관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잠깐, 침실이 어디였죠? 아래층 어디겠지? 난 당신이 뭐든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것도 있었구만. 배심원장님, 그 아파트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아니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로 잡게. 배심원장님, 그렇습니다. 그건 또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나? 그리고 왜 자꾸 이 방에서 자꾸 당신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없다? 나는 그 시간 낭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시체 발견 지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다시 전 봐가자면 다만 작년에 뇌출혈로 한쪽 다리를 끌면서 다니는 노인이 침실문에서 현관까지 15초 안에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을 뿐입니다. 20초라고 했어요? 15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20초라 했다니까 왜 자꾸 15초라고 했어요. 그 노인네가 15초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하지만 15초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하다고까지 말했어요. 아니 다들 봤잖아요. 그 노인네가 말도 제대로 못 알아먹고 횡설수설하는데 뭐 기억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니까 노인이 분명하게 봤다고 했는데. 자, 그 노인의 말을 세세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몸체가 쿵 하고 쓰러진 후에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 들었다고 했어요. 위층 현관문이 열린 소리 들었고 발자국 소리는 건물 계단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했죠. 노인은 일어나서 최대한 빨리 현관으로 갔고 15초 이상은 절대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만약 그 살인자가 바로 달아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달아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노인은 바로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신 아무래도 소음으로 불 뽀개지는 아파트까지 한번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재미없는 농담 좀 그만하면 안 됩니까? 자, 여기 그림판도 준비되는데 이제 어쩌지? 잠시만요. 이건 살인이 일어난 아파트예요.
노인의 아파트는 바로 아래층이고 구조는 완전히 똑같죠. 여기가 고가철도, 침실, 화장실, 주방, 거실, 복도, 현관, 그리고 계단입니다. 자, 노인이 여기 침실에 누워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가요. 현관까지 가서 소년이 다름질 쳐 내려오는 순간에 그를 본 거죠. 지금까지 맞죠? 네, 맞아요. 19번도 더 넘게 얘기했습니다. 몸체가 쓰러지고 15초 후 네. 노인의 침대는 여기 창가에 있어요. 침대에서 침실문까지 약 3m죠. 침실문에서 현관문까지 약 13m입니다.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3m를 걸어서 침실문을 열어요. 13m를 걸어서 현관문을 열죠. 15초 안에. 그 노인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천천히 걷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증인석에 오르기 위해서 부축을 받아야 되겠어요. 증인석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충풍 맞은 노인네한테 먼 거리예요. 아니, 뭐 하시려고? 이게 노인의 침대예요. 또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해보긴 뭘 해봐요. 그렇게 중요했으면 이미 걔 변호사가 다 해봤겠지. 사람 생각을 못 하겠죠. 아니 생각을 못했을 거라니. 그 변호사 뭐 바본가? 이것도 생각 못하게 그 기본적인 걸. 아줌마는 생각했어요? 이것 봐요 아가씨. 누가 아줌마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느냐는 지금 문제가 아니지. 내가 변호사야? 진정들 하시고요. 그 변호사는 일부러 안 한 거야. 왜? 해봤자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을 테니까. 안 그랬을 것 같아? 네, 여기가 침대입니다. 침실문까지 약 3m니까 미치겠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 보세요. 의자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걸 또 그렇게 갖다 줍니까? 복도는 약 13m니까 저 벽까지 갔다 오면서 한번 시간을 한번 거리를 재볼게요. 하나, 둘, 완전히 돌아보나? 계속 이렇게 시간 낭비 시킬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15초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번 봐요. 6, 7, 8, 9, 10, 11, 12, 13. 의자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가지가지야. 고맙습니다. 이게 건물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도로 나가는 문이에요.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체인도 걸려 있었다고 했고요. 누구 초침시계 가지신 분? 저요. 준비되면 발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게 몸체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네. 뭐야, 운동산이구만. 내 생전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준비됐어요. 뭐예요? 시작 안 하고? 초침이 12까지 와야지 시작하죠. 배운 납셨군. 그거 속도를 좀 내. 그거보다 2배는 빠르겠네. 이게 법정에서 벌었던 것보다 2배는 더 빨라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지금 소꿉장난하던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정지! 네. 얼마나 걸렸죠? 40, 정확히 42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노인은 소년과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 몇 시간 전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위층에서 사람이 마을에 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건너편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노인은 일어나서 문으로 가요. 누군가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고요. 그걸 그 소년이라고 추정한 거예요. 오, 가능한 얘기네요. 추정해. 이것들 봐요. 내가 지금까지 별의 별 속임수는 다 당해봤는데 오늘 본 게 그중 최고구만. 그거야 당신. 처음엔 가난이 죄지 사람이 무슨 죄냐 하면서 혼자 착한 척 다 해놓고
뜬구름 잡은 얘기 이것저것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올려놓더니 지금 뭐라고? 나한테 안 통하니까 그만 좀 해요. 그리고 당신들 지금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뭐예요? 모두 기가 유죄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런 놈은 이거 죽여버려야 돼. 이거 잡아 죽여야 할 놈이 지금 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잡아 죽여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합니까? 여기 다 당신처럼 답답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내가 잡아 죽여야지. 말이 안 통하시는군요.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신네들이고 어떻게 사람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해. 여기 들어올 때부터 자기가 무슨 정의의 소자인 것처럼 구셨죠? 시끄럽다고 했어. 당신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사실 때문이 아니라고. 뭐?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새끼가 이씨. 이거 다시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정말 주의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별일 없습니다. 언쟁이 조금 있어서요. 아무 일 없습니다. 네, 이거 지금 가져왔고요. 무슨 일 없으신 거 맞죠? 아니 그런데도 나가서 나오시오. 알겠습니다. 뭘 봐요? 그쪽들은 또 뭘 봐요? 뭐 누군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배고픈데요? 어디 나가서 먹을 수 얘기해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혹시 결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는 건 아니죠? 실례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려고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정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통지받았습니다. 이것에 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아무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찌는 거 보니까 소나기가 올 모양인데요. 더위 안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투표 한번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가사리야. 해요? 저야 뭐 괜찮지만 반대하시는 건? 이번에 본인들 입으로 직접 말해보죠. 누가 어느 편인지 보게. 안 될 거 없죠. 아까는 8대 4로 유죄가 우세였습니다. 전 유죄. 이번은요? 저 무죄로 할게요. 네? 뭐? 무죄를 갑자기 먹고 싶어. 3번, 유죄. 4번, 유죄요. 5번, 저 무죄요. 6번 배심원, 저도 무죄예요. 네? 아니 왜 자꾸 깡으로 날리고 7번, 유재요. 8번, 무죄입니다. 9번 배심원, 무죄예요. 10번, 유죄 11번, 무죄입니다. 12번, 유죄요. 6대 6. 장장이 6대6? 당신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런 놈을? 그런 놈이란 말부터 맞지 않아요. 사실만 갖고 판단해야죠. 제발 그놈을 사실탄 하지 말아요. 그냥 코에 걸려 코걸이고 귀에 걸려 귀걸이지. 그게 아까부터 여기 이분이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당신 아까부터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데 다시 2년만 들었어. 물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진짜 어려워. 한바탕 쏟아 부을 것 같아. 아가씨, 아니 뭘 보고 의견을 만든 거예요? 저요? 그쪽은 뭐 하나 확 부러진 얘기일 게 없다. 안 그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냐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니라는데. 아니 저기요. 비 오는 거 좀 봐요. 시원해지겠네요. 그러겠네요. 아, 시원하다. 배심원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잠깐만요. 선풍기가 고장 났거든요. 전쟁이랑 연결돼 있었는데 이 잘하네요. 놀랍지 않아요? 저 사람 아까 나한테 하는 소리 들었어요? 나도 속 찌르는 놈인데 이거 누굴 정의로운 사람 나서서 여기 바로 잡아야지 안 되겠어. 저 사람 저거 순전히 나 물어뜯고 싶어서 계획대로 아주 잘했네요.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또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난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이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기 다 그런 분들만 모여서 아 이런 한심한 경험을 다 봤나? 뭐? 6대6? 장난 아니야. 어때요? 저거 뭐 게임 방법이 없을까요? 저 6명은 지금 최면에 걸려서 죽어도 안 바꿀 거야. 벌써 5명은 한 번 마음을 바꿨으니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논리 좀 만나죠. 논리! 그놈의 논리. 아이 그래도 이분 얘기 좀 잘 들어봅시다. 이 중에 제일 내 생각에는요. 그만두자 그러자.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 저 사람들 지금 어디 사이비 기도원 다니는 사람들처럼 똘똘 뭉쳤어. 날 샜으니까 판사한테 가서 그만두자고 말하자고. 이러다 진짜 밤새. 아니 그깟 놈이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불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법정에서 선서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쉽게 포기해요? 왜 안 돼?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무죄라고 하든가. 유죄라고 생각해서 유죄라고 한 거야. 그래놓고 잊어서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나랑 뭐 상관이 돼? 그만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왜 이게 내 솔직한 의견이야? 알아요. 당신도 반대요? 네. 선생님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지 포기하는 건요 진짜 무의미한 거예요. 어차피 다른 배심원을 불러다가 처음부터 다시 할 텐데 그럼 뭐하러 여기 갔습니까? 아니 다를 게 뭔데? 어차피 우리도 이렇게 될 텐데. 선생님들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우린 포기한다고 말합시다. 안 찬성해요. 판사한테 말해서 걔한테 기한부터 주지 뭐. 법정은 판결을 포기하는 걸 허락해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별로 오래 있지도 않았잖아요. 어디 확인해 보자고.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봐요. 다른 배심원들 만났으면 이놈은 보나마나 끝이야. 당신도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 의견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포기하는 게 나아요. 당신 산치의 의심이 어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없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의심의 여지라는 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뭔지, 영화 제목이 뭔지, 누가 나왔는지 그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 이분께서도 그걸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맞아요. 이게 피고의 유일한 알리바이인데 혼란 성립하지 않아요. 쭉 걔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은 격한 감정 상태에서 뭐가 기억에 남았겠어요? 물론 그렇죠. 뭐 보는 둥 마는 둥 했다고 칩시다. 그냥 자기가 말한 그 극장에서 뭘 상영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따르면 걔가 신문받은 장소가 아버지 시신이 바닥에 누워있는 침실이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이 났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무슨 영화를 보셨죠? 타임이 뭐였던 저 그 영화 본거 같아. 그 탈주 맞죠? 거? 맞아요. 탈출. 거기 누가 나왔습니까? 그 군인 연기를 많이 하는 배우인데 구교 아니에요? 또요? 이재훈? 아니. 뭐 나머지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아니라서 뭐 그런 충격받거나 그런 상태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요점이 나왔네요. 무슨 또 요점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왜요? 이분이 그 3류 스타를 기억 못했으니까 걔도 기억 못하는 게 맞다. 그런 논리인가? 아니요. 기억을 더듬는 식으로는 아무도 그 애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장에 있었지만 본 걸 잊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기억 못하는 게 이해가 된다면 그 애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 땅바닥에 다 닥터록 얘기해 보세요. 걘 유죄예요. 끝. 내 말 알았어, 할머니? 누가 아까 목캔디 있다 했지? 다 먹었네요, 정말. 제 생각에 우리가 까먹은 것 같은 게 방금 생각나는 건데요. 정신과 박사가 나와서 얘기한 거 가지고 말이 나왔었잖아요. 계속. 그 사기꾼 같은 신경 정신 어쩌고 하는 소리는 여기서 꺼내시나 봐요. 완전 사기야 사기. 사람들 머릿속에 쓰레기만 집어넣는다고. 내가 일하는 현장 근처에도 정신병원이 하나 있는데 의사놈들 두말할 거 없이 싹 다 헛소리를 짓거려. 미친놈들이지. 정신과역은 저분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시죠? 네, 제 말은 정신과 박사가 말하기에 그냥 아주 강한 살인 충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더라? 잠재된 살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되게 여러 테스트도 하고 잉크 이렇게 찍어서 한 거 보여주면서 걔는 완전히 살인자였냐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박사가 과대망상인가? 뭐라 그랬었죠. 맞아요. 그 명칭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랬어요. 저는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봐요. 걔는 머릿속에 항상 살인 의식이 가득 차 있던 애라는 거. 맞아요. 잠재의 식수. 이거 개만.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만 뭐가 그렇게 당신은 맨날 죄송해? 당신이 이렇게 큰 소리 치도록 교육받고 큰 것처럼 난 이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살인 충동, 살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들 모두 그런 게 없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소수가 실행할 뿐이죠. 대부분은 속에서 강제할 줄 압니다. 그 정신과 테스트가 의미하는 건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럼 왜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을까요? 검사의 의도는 피고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심어놓자는 거였을 겁니다. 다만 우리 12명이 똑같은 검사를 받는다면 모르긴 몰라도 한두 명은 잠재적인 살인 의도, 살인 충동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싹 무시할 수는 없는 얘기지. 그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땐 그런 사람 중에서도 걔가 실행에 옮길 만한 응답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사기꾼 같은 신경정신 어쩌고 한 놈들에게 꺼내시도 봐요. 그러셨잖아요. 당신 사람 지금 뭐? 몇 시예요? 6시 5분이요. 비 좀 말아줘. 경기는 물 건너 갔네요. 칼좀 봐볼까요? 네? 아직 6대 6인데요. 누구 좋은 제안 하실 분 없나요? 저요. 밥 먹고 하는 거 어때요? 1시간 더 해서 7시까지만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죠. 지금 뭐 할 말들 없으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말해도 되겠죠? 이게 좀 걸렸거든요. 어떻게 칼 자국이 아래로 왔을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해요? 법정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저도 다 들었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소년의 키가 그 166cm였고 그 아버지의 키가 184cm였죠. 그럼 18cm나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기보다 머리가 더 큰 사람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보다 20cm 더 작죠? 아니요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대로 하죠. 뭐하는구나! 진정들여.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진정하시오. 자, 여러분, 이 각도를 잘 보세요. 아래로 뚫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나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의 가슴을 미리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틀렸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저 잠깐 줘보시겠어요? 밑으로 쑥 들어가네요. 할 말 없긴 하네. 잠깐 이리 줘보세요. 쳐다보기도 싫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필수품이었죠. 이 칼을 본 적 있어요? 너무 많이 봤죠. 우리 집 현관에서 뒷마당에서 건너편 주차장 못 썼네요. 그거 생각을 못하다니. 이 칼은 이런 식으로 잡지 않아요. 칼은 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잡죠. 아래로 찌르려면 전문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손 아래로요.
바로 서분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루죠. 틀림없나요? 네, 이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모두 걔가 이빨 다루는데 익숙한 애라는 건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상처를 걔가 냈을 거라고 보시나요? 걔는 손에 익은 정도라면 아니요, 나 걔가 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손 아래쪽으로 들러갔을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그때 그 방에 있었어요? 아니요, 누구도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당신 아까부터 자꾸 얼렁뚱땅 이상한 소리 하는데 하나도 피고가 칼 쓰는 법을 잘 알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상처를 냈는가 안 냈는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다니. 그게 지금 무슨 대답입니까? 아니 모르니까 모르죠. 당신은요? 잠깐만요. 길 건너편 들어간다면 내가 한마디 하고요. 나도 짜증나서 못 봐주겠어. 계속 이렇게 이빨만 까다가 끝이 안 날 것 같아. 나 모자 바꿉니다. 뭐야? 모제로 바꾼다고요. 짜증나서 못 있겠어. 짜증나서 못 있겠다니.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빠, 당신이 정말 맞아요. 그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왔을 때부터 쓸데없는 야구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유죄라고 하더니 지금은 짜증난다고 의견을 바꿔요? 누가 당신한테 하얀이가 목숨 줄여놓고 장난칠 권리 줬습니까? 이런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당신한테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정말 당신한테 이거 하나 똑바로 가르쳐야겠어요. 무죄로 소녀들려면 피고가 무죄라고 확실할 때 소녀들어요. 유죄를 생각하면 유죄로 되고. 당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소신도 없습니까? 말 다 했어? 유죄요, 무죄요? 말했잖아, 무죄! 그러니까 왜? 이런 씨, 내가 왜 당신한테 말을 해요. 욕을 하지 말고 왜? 유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시호장님 다시 한번 투표했으면 합니다. 투표 요청이 있습니다. 다 만져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면 무죄부터 손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유죄 손 들어주세요. 세분 9대3 무죄 요새입니다. 난 당신들 진짜 이해가 안 돼. 계속 그 자잘한 문제들에 매달려서 말이야. 어떻게 걔 얘기를 믿을 생각을 하지? 와, 당신 사실 배운 사람이지? 딱 보니까 그래. 경성 떨 거 없어. 말이요, 책에는 없는 삶의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는 저분이야. 뭐가 씌웠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그렇게 걔 입장에서 잘도 설명하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정신과만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우리 이것 봐요. 우리 사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사실적으로 그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이야. 그게 걔네들 사는 방식이니까. 또 유식한 척하면서 나한테 말 섞지. 그놈들은 진실이란 게 없어요. 아니 한번 가만 보라고. 인간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 사람 죽이는데 요만큼도 망설임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게 진실이잖아.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그렇게 허구한 날 싸구려 술에 취해서 마신 거 얼마나 마셔대? 저거 뭐라고 저거? 저게 뭘 의미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술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빵 하면 한 사람 길바닥에 뻗어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 폭력! 사람 목숨이란 게 걔네들 생각한 거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당신 또 어디가? 그래, 들어가서 귀 씻고 들으면 더 잘 알겠지. 내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그놈들은 술 취해서 싸우다가 한 놈 죽으면 아, 한 놈 죽었구나 하고 만다니까? 상관을 안 해요. 가족도 아무 의미가 없어. 저 동물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 의미가 없어. 뭐, 물론 내가 아는 몇몇 중에 쓸만한 사람도 몇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예외지 예외. 당신은 환자야, 환자. 혼자? 그만하고 앉아요. 너희가 지금 뭐라는 거야?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환자? 저거 봐 저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난 여기서 할 말 해야겠으니까 당신 거기서 들어.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닥쳤으면 좋겠지. 그놈들
쉽지 않죠. 그리고 그 편견이 진실을 가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전 우리가 그 편견의 장막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지금 진실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중 9명은 피고가 무죄라고 생각해서 표를 던졌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을 사회 안으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며 이러한 장치가 기능해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배심원도 자신이 완전히 확신하기 전까지 유죄를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9명은 당신들 세 분이 어떻게 그렇게 유죄를 확신하고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좋아요. 해보죠.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왔던 손이로 칼을 들어올려 찌른 공격은 소년을 겉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손이 유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살인 장면을 목격한 길 건너편 아파트 여자의 증언입니다. 그렇지. 이게 이 재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지. 두 번째, 살인 장면에 대한 여자의 기술, 즉 소년이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아버지 가슴을 향해 밑으로 내려 꽂았다. 여자는 정확히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전해들은 점치칼을 쓰는 것과는 다르지만. 옳지. 이 여자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죠. 이 여자는 사건 당일 11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침대 옆에는 창문이 있었고 누워서도 창밖이 다 보였죠. 소년의 집도 철로를 건너서 바로 보였고요. 여자는 잠이 안 와서 1시간 정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12시 10분쯤에 창문 밖을 봤는데 지나가는 전철 창문을 통해서 살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여자가 말하길 소년이 찌르고 나서 급하게 불을 꺼었다. 하지만 분명히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다. 제가 아는 한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언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전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요? 잘 모르겠네요. 증거들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아주 복잡하네요. 이봐요. 다른 증거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여자가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아니 모르긴 다시 몰랐는데. 갑시다. 표창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저 바꾸겠습니다. 유죄. 더 없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스코어는 8대 4네요. 지금 승부를 가리는 경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난 승부 내는 걸 좋아해요. 좋아요. 그럼 내 생각을 말씀드리죠. 우리 포기합시다. 가서 판사한테 말하자고. 포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는 비도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젠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고집불통이야. 일주일도 모자랄 겁니다. 남 편결 포기. 어때요 다들?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생각해본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기 계신 대단한 광고 기획자님 뭐 이 테니스 공처럼 갔다 하시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해요? 네,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드릴게요. 결정합시다.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하죠. 지금 시각이 6시 15분이네요. 네, 6시 15분. 아까 누가 7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때까지 가서 형계 포기를 선언할지 결정하도록 하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7시가 합리적인 결정선일 것 같은데요. 코를 이렇게 문지르시길래 여쭤본 겁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중요한 문제라서. 네, 뭐 아주 중요한 문제겠죠. 이해해 주신 걸로 믿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왜 그렇게 코를 문지르시는 걸까요? 그래, 할머님이 생각하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미안하지만 그게 안경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안경이 꽃전등에 자국을 남겨놨네요. 쓰고 계실 땐 몰랐는데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아주 신경 쓰입니다. 제가 이 돋보기 안경도 장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이래봬도 시력 2.0, 2.0이거든요. 할머니 뭐 안경 팔아 오셨어요? 그 여자분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네, 맞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봤을진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을 잘 떠올려 보면 그 여자분도 코에 그런 자국이 있었고 계속해서 코를 만지고 계셨어요. 맞아. 그 여자분은 한 44살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오기 위해 한 35쯤으로 보이기 위해 무지하게 쓴 흔적이 엿보였어요. 짙은 화장, 염색한 머리, 그리고 어떤 젊은 여자가 준 것 같은 최신 유행 옷도 입었고요. 안경도 벗었고요. 그때 상황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데요. 안경을 벗어요? 선생님이 원래 그 여자가 안경을 썼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코 좀 문지르면 다 안경 쓰니까? 코 양쪽에 그 자국이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데요? 저도 봤는데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코 여기 있는 아, 그래서 무슨 말들이 하고 싶은 건데? 자국이 있었다고요. 좋아요. 그 여자가 머리를 염색하고 뭐 안경을 벗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자국이 안경 말고 다른 걸로도 생길까요? 아닐 겁니다. 당신은 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난 봤어요. 이상한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걔 변호사는 왜 변호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여기 12명이 집중해서 재판을 지켜봤지만 11명이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네, 대단하신 변호사님. 그럼 검사가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 여자 안경을 벗겨서 내보냈단 말입니까? 시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한 여자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 검사도 몰랐을 겁니다. 좋아요. 그 여자 코에 안경 자국이 있어요. 밖에 나갈 땐 안경을 벗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우아하게 봐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놈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찌를 때 그 여자 집에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저씨, 자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안경을 쓰시나요? 아니요. 아무도 잘 안경 안 씁니다. 그 여자도 자려고 뒤척이는 동안에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논리적일 겁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그냥 생각 없이 창문을 보게 됐다면 아마 그때도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자가 말하길 창문에 시선이 가자마자 바로 살인을 목격했고 이내 바로 불이 꺼졌다. 아마 안경을 쓰고 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 내가 아는 건 오롯이 그녀의 시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경 없이 18m 전방인 사람을 동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증언으로 한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죠. 한심한 사람들이네 정말. 그 여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해요. 절대요. 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유죄라 생각하세요? 걔는 무죄야. 하지만 상관 안 해. 똑똑한 당신들 마음이 어느 쪽으로 투표하시겠어요? 무죄. 쟤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당신은 이 중에서 제일 거지 같은 인간이야. 난 유죄야. 또 유죄로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의심의 여지가 생겼어요. 11대 1이요. 그 다른 증거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칼, 그 다른 모든 증거들은 다른 증거들은 다 필요 없다면서요? 혼자 남으셨어요. 혼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왜 걸리니까? 권리는 맞죠. 뭘 더 원해? 걘 유죄야. 이유를 말해요. 벌써 다 얘기했잖아. 설득이 안 돼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 법정에서 나왔던 거 모두 다. 걘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들 보기엔 내가 무슨 병신 머저리같이 보이나 본데, 에라이 한심하고 줏대없는 인간들아. 난 이렇게 기죽을 사람 아니에요. 이 거지 같은 방에 1년은 더 앉아있을 수 있어. 뭐 할 말씀 더 해보시든가. 그 노인네가 다 들었다고 했잖아. 왜요? 저희
링크 하나 들고 와서 그렇게 흥미로워요? 그 노인네가 걔가 도망가는 걸 직접 봤다고 했어. 몇 천원을 또 그게 무슨 상관인데? 왜? 뭐가 달라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걔가 유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요? 그 칼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 웃기는 사람이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노인이 거기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기서 뛰고 구르고 별짓을 다 해도 당신들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틀리고 뒤집어졌어. 그 안경? 그 여자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잖아. 그게 이 사건의 전부야. 걔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 안 나요? 당신을 죽여버릴까? 그게 지혜한테 소리야. 그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지혜이 아니야? 속아 빠진 새끼. 난 알아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당신들이 알아?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어? 어떻게 내 밥 찾아서 우리를 죽이는지 몰라? 진짜 모르냐고. 왜 나한테 뭐 이랬는데? 왜? 걘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죠. 살려줍시다. 판결을 다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배심원분들 다시 바깥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해준 스태프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출을 맡은 정재현입니다. 저와 함께 무대 구성, 조명, 음향 연출과 퍼포먼스 피드백, 테스트 연기 등을 담당해준 조명실 김민영입니다. 공연의 전반적인 기획과 예산 관리, 연문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미주 김유나입니다. 현실에서 공연 내내 제 역할을 해준 음영 장현성, 조명 최문경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소진, 박율, 이준희, 이채원, 그리고 뒤에서도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신 황예린입니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8시 30분까지 지인분들은 자율적으로 무대에서 인사 나눠주시면 되시고 나가시는 통로는 좁으니까